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눈을 떴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창을 막고 있는 방 안은 캄캄하였다. 기다린 듯 절망의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대로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얼른 눈을 감았다. 억지로 잠을 청할수록 정신은 점점 더 말똥해지고 대신 뱃속이 아우성을 쳤다. 쪼르륵 소리와 함께 미칠 듯한 허기가 찾아왔다. 몰아치는 허기에 떠밀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해거름의 빛이 눈을 찌르고 들어왔다. 눈이 빛에 적응할 때까지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서 있다가 발을 뗐다. 다리가 후들댔다. 방에서 13평 원룸의 부엌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멀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쾌쾌하고 시큼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냉장고 선반 위에는 김치통 하나가 동그만히 올려 있었다. 정체가 기억나지 않는 검은 봉지에서는 진득한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다. 포켓에 꽂혀있는 우유는 종이팩이 잔뜩 부풀어 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다.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아 얼른 문을 닫았다. 냉장고 안에 무언가를 사넣어 본 적이 1년은 더 된 듯 까마득했다. 싱크대 안에 현우가 사주고 간 라면 봉지들이 아직 서너 개 남아 있었다. 가스불에 올린 냄비에 물이 끓자 라면 2개를 넣었다. 뱃속이 마구 할퀴어대어 라면이 다 익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아직 덜 익은 라면 냄비를 드러내 선체로 미친 듯이 흡입하기 시작했다. 냄비가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토악질이 올라왔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변기 뚜껑을 열고 개원했다. 위산이 식도를 태우며 올라왔다. 목구멍이 화탓했고 쓰라렸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나는 화장실 바닥에 널브러져 앉았다. 일어나! 현우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쳤다. 현우는 말했다. 돈을 도둑맞은 거와 같은 거야. 힘들긴 하겠지만 극복할 수 있어.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돈을 도둑맞은 게 나아. 난 나를 도둑맞았어. 영혼을 도둑맞은 건 아니잖아. 그 때문에 너를 파괴하는 건 바보짓이야. 나는 흐느꼈고 현우는 따뜻하게 달래주었다. 화장실 문 밖으로 세탁기가 보였다. 며칠째 돌리지 못한 세탁물들이 바구니를 넘쳐 흘러 있었다. 그 속에 빨간 체크 치마가 보였다. 현우가 우리들 만남 1주년 기념으로 사주었던 치마였다. 경찰은 그 치마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게 왜 그리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그것도 밤늦게. 그 말에 굳어버린 나를 달래듯 경찰은 덧붙였다. 요즘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은 아가씨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낮에 다녔으면 그런 봉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딱해서 하는 말이에요. 경찰의 눈에 비친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또 다른 의미의 가해자였다. 그런 일을 당하도록 성폭행범을 자극한 잠재적 죄인이었다. 그가 적는 조소는 포르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범인이 어떤 식으로 나를 범했는지 꼬치꼬치 물었다. 구체적인 성행위의 자세를 넘어 범인의 성기 모양까지 물었을 때는 합법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약물을 먹어 의식이 없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는 경찰에게 나는 고문당하러 온 게 아니라 피해 신고하러 온 거라고 소리쳤다. 내 분노에 담당이 여형사로 바뀌었다. 조서실 밖에서 기다리던 현우가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었을 내 얼굴을 살폈다. 힘들었을 거라며 현우는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당당해져도 돼. 현우가 아니었으면 나는 경찰서까지 찾아올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얼마만큼 더 견뎌내줄까? 나를 집으로 데려다준 현우에게 당분간 혼자 둬달라고 말했다. 현우가 긴장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걱정 마. 죽을 생각은 없으니까. 내가 왜 그러겠어.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일주일만 혼자 있을게. 현우가 어깨를 당겨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즉석밥이나 과일, 라면 같은 것들을 사서 들려준 현우가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나는 즉시 화장실로 달려갔다. 샤워기를 최대로 틀어 물을 맞으며 옷을 훨훨 벗었다. 떼수건으로 온몸을 박박 밀고 또 밀었다. 살갗이 헐어 피가 맺혔지만 그 다음 날도 틈만 나면 씻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미친 듯 먹었다. 먹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워 토악질이 나 개워내기도 했다. 깨어있고 싶지 않아 온종일 잤다. 배터리가 다 되어가던 휴대폰은 현우의 전화를 2번 받고 안부 묻는 문자를 3번 받은 것을 끝으로 깊은 잠속으로 들어갔다. 변기 레버를 돌렸다. 토사물들이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갔다. 나는 휘적대며 일어섰다.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현우에게 약속한 일주일은 이미 한참 지났다. 하지만 나는 더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지. 또 다른 내가 말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만이 아니야. 현우가 언제까지 네 청성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난 죽을 만큼 괴로워. 내가 항의했다. 현우도 고통을 견뎌내고 있어. 널 사랑한 죄로. 상처의 무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받아들이는 각자마다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아프다 말할 수 없는 현우의 상처는 바로 네가 만든 거고 내가 아니라 그놈이 만든 거야. 나는 얼른 말을 고쳐주었다. 휴대폰도 꺼져 연락도 되지 않는데 현우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찾았다. 액정이 꺼멓게 죽어있는 휴대폰을 얼른 충전기에 꽂았다. 살아난 휴대폰에는 현우의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와 있지 않았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다. 나는 미칠 듯한 심정이 되어 쉬지 않고 전화를 했고 문자를 보냈다. 마침내 수화기 넘어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전화를 받지 않아? 내 말이 끝나기 전 그가 괴롭게 말했다. 미안해. 내게는 당당해라 했던 현우가 더없이 풀이 죽어 있었다. 왜 그래? 너까지 이러면 안 돼.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졌어. 미안해. 흐느낌 소리와 함께 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를 했지만 현우는 받지 않고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멘트만 흘러나왔다. 나는 휴대폰이 으스러져라 움켜잡았다. 배반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한참 동안 웅크리고 있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를 악물었다. 무너지지 않겠다. 보란듯이 일어서 당당하게 현우를 만나고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리라. 영혼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그건 너무 억울했다. 현우는 내가 아무에게도 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준 것이다. 나는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켰다. 손에 들린 휴대폰에 친구의 메시지가 여러 개 들어와 있었던 것이 그때야 보였다. 한때는 친하게 지냈지만 근래는 연락을 주고받은 지 꽤 오래된 친구였다. 망설이다 보낸다. 네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건조한 말투로 친구는 한 사이트를 링크 걸어두고 있었다. 음란물 사이트였다. 이런 곳을 기웃대는 남자들을 누구보다 경멸했던 걸로 기억되는 친구였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비밀의 상자를 앞에 둔 판도라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판도라처럼 내 손가락은 사이트를 클릭하고 있었다. 모텔로 보이는 방이었다.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있고 한 남자가 여자를 유린하고 있었다. 남자는 완전히 몸을 맡긴 여자를 마음껏 농락하며 낄낄대고 있었다.
카메라를 든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의 몸은 민망할 정도로 샅샅이 비춰졌다. 카메라가 여자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였다. 약에 취해 몽롱하게 기억났던 장면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남자는 내 몸 사용하는 법을 몸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누구나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안내서였다. 화면 속에 갇혀버린 나는 남자의 안내에 따라 언제든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불려갈 수 있었다. 나는 패닉 상태가 되어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자 헐떡이는 남자의 목소리는 내 안으로 들어가 심장, 폐, 위장, 십이지장, 큰 창자, 작은 창자를 휘젓고 돌다가 두개골 속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유감독의 문화극장에서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코너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보는 힐링 편지, 미리 쓰는 유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미리 쓰는 유서는 시한부 삶이라는 설정하에 인생을 살아보면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리 쓰는 유서는 자신에게 보내는 힐링 편지입니다. 아래 메일로 내용과 나이, 사는 곳 정도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